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한 여야 혁신위원장 3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문성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3분은 요즘 뭐 때문에 바빠요? 저는 이제 방송 출연하는 거 말고는 사실 요새 일이 잘 없어서. 방송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요즘에 이제 김남국 의원님 코인이 제일 핫하죠. 네. 거의 제일 1순위 질문 그거고 보통 그 얘기하다 끝나고. 그렇습니까? 용해인 대표? 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노키즈존과 어린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용해인 아이까지 나와가지고 다 이게 노키즈존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이건 없애야지. 공부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야당의 이제 코인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모든 언론을 다 뒤덮어가지고 네. 정책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권지웅은 무슨 일로 바빠요? 저는 요즘 전세 사기 관련해서 고충 접수 계속 받고 있는데 한 500건 넘게 받았고. 전세 사기 중요하죠. 어제 이제 피해자분들 본청 앞에 앉으셔서 네. 국토위 소위 끝까지 기다리고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국토위 소위 다시 열리기로 했어요. 예. 근데 정부에서 너무 완강하게 예.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어렵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용해인 의원님이랑 앞에 만나서 노키즈 좀 그거 너무 응원한다고. 그렇죠. 둘 다 또 애 엄마 애 아빠가. 근데 제 아내가 저거 진짜 해야 된다. 그렇죠. 저 이거 알아봤더니 노키즈 좋은 노키즈 레스토랑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저도 노키즈라고 하는 식당 카페 항상 항의하고 제가 불만 제기하고 제가 그런 건 잘해요. 불평불만. 그리고 또 반항 그런 거 잘하는. 네. 맞아요. 그런 거 잘하시죠. 네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권지웅 왜 이렇게 권지웅은 왜 뭐 다 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이 일부 극렬 지지자들부터 좀 뭐 다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건 이런 건데요. 국민의힘 공격을 해야지 왜 민주당 그 문제를 부각시키냐, 언론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낫다는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 동의한다. 그리고 저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못한 건 네.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도 이제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 그냥 혼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혼나면서 할 말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혼나도 할 말은 해야죠. 네. 그런데 지지자들 일부러 강성 지지자들이나 또 너무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비속어를 하거나 그분들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는 지금 전 국민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 코인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특별히 낭패를 본 사람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불만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검소함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시고 네. 또 이런 어떤 투자로 재산을 불리는 분들은 어떤 투기 세력이라는 프레임하에 어떤 좀 공격하시는 이런 정치적 모습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오히려 정작 그랬다는 흔히 얘기하는 정말 민주당이 과거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수말렸던 내로남불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잣대를 왜 스스로 지키지 못하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문제냐면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 투자를 할 수는 있죠. 투자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재산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밖에 그 당시 신고가 안 됐었는데 9억이라는 재산을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위험성 높은 투기성 자산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상식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의 한 3분의 1을
정말 잃을지 날릴지 확률이 정말 낮은 것에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그런 예.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제 어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떤 삶에 이제 어떤 이룬 것이 많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아갈 길이 없어서 정말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시는 경우가 많지 변호사시고 또 어떤 사회 저명 인사셨고 그 뒤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이 하실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내부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와 같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정의 노력을 좀 보이시는 것 같더니 본인이 탈당해 버리시고 그 다음부터 또 민주당 모르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저는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해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김남국 의원의 여러 의혹에 대한 처리는 뭐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윤리 제소도 이제 민주당에서 하셨다고 했어요. 하니 네.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도덕성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이제 김남국 의원 한 명에 대한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는 더 나아가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각종 이해 충돌의 문제들을 좀 걷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1993년 이제 딱 20년 됐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어요. 이 빈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전수조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수조사 없이 지금 이제 여야가 5월 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법 개정이 되고 나서도 내년에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각종 시행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럼 결국에는 21대 국회 임기 중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법 개정만 하는 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관련된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타기다라고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물론 전수조사라는 건 방법론의 차이가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공직자 재산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가상자산은 단지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법령에 안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자산이잖아요. 명백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다만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거래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는 어떤 법의 소급 원칙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우리가 국민 앞에 우리 자산을 원래 공개하는 게 맞는데 법령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봅니다. 네, 바로 그 전수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 LH 투기 직원들이 투기했을 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동의서 받아가지고 감사원이나 혹은 아니면 권익위에 권익위. 이제 제출해서 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어쨌든 게임 산업업계에서 대대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에 부당한 로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국회 스스로가 털어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물 사건도 있고요. 돈봉투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라고 해야죠. 아직 투자 이거 국민의 눈높이 국민 정서에는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식, 민주당의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화가 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별일 아니다라고 조금 대응을 했었던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저는 김남국 의원의 어떤 해명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탈당을 하면서 남긴 메시지를 보면서 국민들이 더 화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고 사회 문제 푸는데 집중하라고 권한을 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의 돈을 버는데 지갑 하나에 1년간 거래가 1,400건이나 있고 회의 중에도 거래를 하고 이랬던 것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부당한 어떤 정치 탄압을 내가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반성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반성할 수 있게 혹은 아니면 최소한 민주당이 저런 일이 민주당 내부에서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LH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당시에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게 탈당 권고를 했어요. 일단 탈당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좀 강제성 있는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순서가 좀 반대였어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탈당을 김남국 의원이 혼자 스스로 해버리니 사실 좀 그렇죠. 스텝이 꼬여 버렸죠. 그리고 좀 방침도 좀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대로 조사하겠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강제성 있는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방침들이 김남국 의원은 처음부터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강제성 있는 조사를 받겠다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의원총회 직전까지 그 탈당 압박에 몰려서 탈당하라. 그래서 아니 난 당에서 강제 조사를 받겠다 하다가 갑자기 탈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의 조치는 LH 때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 탈당시켰고 그 다음에 강제적인 조사를 더 했던 거였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자체 조사를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 차원에서는 나름 그래도 조치를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그냥 좀 뭉쳐서 뭔가 부적절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김남국 의원께서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시기가 어렵겠다면 본인 지갑 계좌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다른 거와 달리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차명으로 지갑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다면 정말 범죄 영역이죠. 그렇다면 기록이 사실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너 거래했으니까 공개해 이렇다면 그 사람을 어떤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겠지만 네. 지금 내부 정보를 받은 거와 같은 의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공개 충분히 하고 그걸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받으려고 했다? 공개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자꾸 피하고 있으니까 네. 이야기가 결국에는 계속 도는 게 아닌가. 문성호 대변인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은 아니고 가상자산 얘기입니다. 가상자산 얘기예요.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계좌를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좌를 공개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갈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이 논란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용해인? 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진행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의미로 그 가상자산 관련돼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제 권익위원회에 자진해서 좀 제출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산공개제도 30년을 맞아서 좀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좀 관련된 문제점들과 개선점들을 좀 다뤘습니다.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입법이 하나의 세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사실 무엇 하나 좀 안 하고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공직활동과 사익 추구의 경계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공공선 자체가 좀 위협받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무너진 원칙을 좀 다시 세워야 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빠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성호 대변인?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스포츠 경기로 치자면은 이전에 어떤 신종 도구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반칙 조항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기구 이전에 있었던 기구에서 있었던 반칙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항이 없었으니까 나 반칙 아니야라고 저지르기보다는 그냥 국회의원들께서 스스로 어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다만 그것을 뭐 끝까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강제로 한다는 건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그건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일이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모든 의원들이 아이고 가상자산도 재산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좀 신고해야죠. 어찌 되는지 보겠습니다. 권지웅? 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보면서 그것을 감시하면서 혹시 공직자가 자신의 공직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까를 검증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에 당연히 가상자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 그건 당연히 동의하고요. 예. 지금 어쨌건 윤리위에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또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윤리위에서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이 말씀만 하나 꼭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 같은 사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국토위 그리고 기재위 그리고 정무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대주주 국회의원들 그리고 다주택자 국회의원들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다 상임위 사보임시키겠다 정도의 의지는 보여주셔야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국회의원들의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해인 대표는 국회의원 하면서 재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산이요? 사실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빚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부모님의 그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재산이 좀 늘고 후원금 때문에 재산이 조금 늘긴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빚이 많이 늘었고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네. 열심히 빚 갚고 있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 저 청년 정치인 애 키우면서 정치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빚이 늘었다고 하는 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안 받는 저 같은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쉽지 않은 거죠. 어쨌건 문성호 대변인 시절에 돈 얼마 받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책정했던 활동비를 받았었는데 네. 뭐 이제 그것도 끊겼고 네. 저도 이제 그때 앞날이 좀 활동비는 어려웠. 달에 얼마나 그때 받았어요?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은 금액이 좋은 아니었기 직장이네요. 때문에 그러니까 뭐 1년짜리 계약직이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이제 탈당하자 사퇴 얘기도 나왔는데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뭐 저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정말 투자의 기재였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너무나 뛰어난 투자자라서 그런 리스크한 행동을 과감하게 하고 또 이득을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네. 사람들도 있어요. 전 재산을 갖다가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 너무 극도의 적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근데 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가 끝까지 싸워 나가야죠. 본인이 네. 억울하다면. 그런데 스스로는 알 거 아닙니까? 저희는 몰라도 스스로 뭔가 부정한 내부 정보를 받았는지 로비를 받았는지 그렇다면 지금 미리 사퇴하시는 게 차후에 겪을 어떤 파장이나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감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해인 네, 뭐 제가 같은 정당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예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윤희숙 전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뭐 부동산 임차인이라고 연설을 하셨는데 뭐 알고 보니 이제 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돼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억울하다라면서 사실 의원직을 던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 뒤에 의혹이 좀 책임 있게 소명되었나를 돌이켜 보면 뭐 사퇴가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좀 사퇴에 대한 고민, 거취에 대한 고민 자체는 지금 이 의혹과 더불어서 좀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신 건 책임지는 자세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게 일단 책임지는 자세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보도되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고 권한을 주는 거 그 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는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혹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혹은 아니면 로비를 받는 과정에서 무언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한다는 것까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행안위 소속 용해인 대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현장에서 이 조은희 의원의 이제 질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네. 질의했어요. 네, 답변이 장재현 위원장께서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답변을 끝까지 받아내시겠다는 어떤 각오로 네. 어떤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종용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과 이성만 의원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성만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여러 고성과 약간의 막말이 오고 가는 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중하게 이제 현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위원회 진행의 책임과 권한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관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경고 정도 하거든요. 제대로 네. 답변해라 이렇게. 네. 근데 위원장이 직접 이제 회의 시간 자체를 굉장히 긴 시간 쏟아가면서 답변을 받아내는 질의를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항의를 하니까 동료 의원을 좀 모욕하고 면박 주는 말까지 하면서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분명히 좀 장제원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이제 선관위 직원에게 막 호통쳤던 장면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격식 없는 행동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건 좀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뉴스들이 또 덮였어요. 그 설전 때문에. 안타까워요. 지금 다퉈야 될 민생법안, 경제법안 많은데 코인 때문에 지금 덮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물가 오르고 있는데 10%는 올랐다, 20% 오른다. 그 얘기도 못 하고 있고요. 참 안타까워요. 네. 어제 사실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소방청의 긴급구조 대응 활동 평가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보고서가 부실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인정을 했는데요. 어제 이 이성만 의원과 장제원 위원장의 이 설전으로 인해서 행안위의 내용들은 하나도 보도되지 못한 것은 좀 굉장히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네. 국민의힘이 도덕적입니까? 민주당이 도덕적입니까? 도덕이라는 기준을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도덕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내세운 타인에게 세우는 잣대를 지켰을 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본인들이 타인에게 휘둘렀던 잣대를 지키지 못한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도덕적이다라는 것을 일단 동의를 못하고요. 그렇다면 저희 당이 도덕적인가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뭐 궁색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조금 도덕성이 없는 방향성이 다르죠. 민주당은 위선을 떠는 거고요. 저희는 뻔뻔한 거고. 그래서 둘 다 좀 이렇게 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위선적이고 국민의힘은 뻔뻔하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묻은 개와 뭐 묻은 개가 싸우는데요. 누가 뭐 묻은 개인지를 두고 싸우고 있다라는 그거는 말씀을 약간 드립니다. 문성호, 권지용, 용인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